제가 여행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네. 거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 눈빛으로 한 잔? 먼저 이렇게 한 잔 눈빛을 한 보네요? 잔? 같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요. 특히 혼자 갑자기 훌쩍 떠나는 걸 좋아해서 이 채널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혼자 여행으로 네. 어디 다녀와 보셨나요? 제가 뚜벅이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일단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을 다 가보셨다는. 그렇죠. 혼자 여행을 그럼 몇 번 정도 다녀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틈날 때마다 가가지고 사실 세기는 좀 힘든데 50번 그 정도 가긴 간 것 같아요. 근교도 포함이라면. 예. 네. 뭐 어디든 아무튼 떠난 건 떠난 거니까. 네, 한 예. 50번 좀 넘은 것 같은데 가평, 전주, 군산, 목포, 섬도 많이 가봤고 증도, 울릉도도 가봤고 제주도, 뭐 부산, 청도, 삼랑진 이런 데도 좋아하고 강원도도 많이 가봤죠. 속초, 양양 뭐 이런 데들. 제가 인스타를 좀 보니까 제 인스타를요? 예. 단순히 여행만 가신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여행 가서 이렇게 막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여행 가서 어떠한 공연들을 하셨나요? 제가 취미로 한국무용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뭐 완성이 되면은 좀 어딘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객 대상을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러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 공연은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약간 버스킹 느낌으로. 네, 그래서 버스킹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 자체가 되게 좋았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나의 여행 스타일이 단조로워져서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네, 취미를 그렇게 접목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면은 혼자 여행을 떠나면은 그게 뭐가 좋나요? 제가 여행을 혼자 가는 목적이기도 한데 예. 친구들이랑 계속 SNS를 한다거나 만나서 놀거나 직장에서도 계속 뭔가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 아예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걸 보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싶은 도심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고 싶은. 네, 제 생활권에서 좀 벗어나서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제 여행의 목적이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선에 갔는데 본격적인 관광지는 산꼭대기에 있었고요. 밑에서 이제 셔틀버스가 올라가는 그런 데였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갈까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그 직원분이 혼자 오신 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이랬더니 앞으로 막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 자리가 딱 남아가지고 한 자리를 마저 딱 채우고 이제 올려보낸 거죠. 그래서 거의 거기서 1시간, 2시간은 절약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줄이 엄청 길었었나 보네요. 네, 근데 딱 한 자리가 남아서 제가 혼자 온 사람이 저뿐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갔죠. 그런 거를 또 생각해보면 또 장점이 되겠네요. 반대로 혼자 여행 가면 단점이 뭐가 있나요? 제가 그 일례로 말씀드리면 안동에 혼자 기차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간고등어 정식을 하는 식당에 갔는데 2인분부터 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좀 혼밥이 유명해지고 많아졌으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특히 뭐 이제 그런 지역에 가면은 막 2인분 아니면 안 팔고 작으면서 혼잡한 식당은 혼자를 아예 입장을 안 시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막 엄청 유명한 맛집 이런 데는 좀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웨이팅이 길면 그리고 스스로도 좀 눈치도 보이기도 했었고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자 혼자 여행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럼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전혀 안 무섭다면 좀 거짓말이거든요. 왜냐면 또 특히 밤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국내를 예를 들자면 제가 여행을 좀 다녀보니까 밤에도 치안이 좋은 편이에요, 한국이. 다들 막 밤에 나와서 놀고 사람들 번화가에 많이 있고 대중교통도 늦게까지 막 자정 넘어서까지 하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런데 해외 나갔을 때는 많이 조심하려고 하죠. 해지면 이제 거의 바로 숙소로 향하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른가 봐요, 그 밤의 환경이. 다른 곳이 많죠. 해외에서 약간 캣콜링이라고 하죠. 캣콜링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막 예쁜 아가씨. 그런 근데 거? 그게 뭐 정말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인종차별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위협적으로 느껴진 적이 있었죠. 그쵸. 그럴만하죠. 그래서 좀 어둑어둑할 때였는데 막 와가지고 막 예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도
덩치가 크고 막 이러니까 외국인들. 그때 좀 무서웠어요. 뭐 영어가 유창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좀 곤란했었고 네. 그렇다고 내가 막 대응하기도 무섭고 그렇죠. 도망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남자여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네, 나한테 도대체 맞아, 왜 이래. 맞아.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던가. 그리고 또 거기서는 막 마약에 찌든 막 그런 사람들이나 맞아요. 막 걔네들 막 총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저 나름대로 관상을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외국인 관상.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전혀 읽히질 않더라고요. 표정에서. 얼굴을 봐도 못 읽겠어요. 눈빛도. 그래서 말투, 뉘앙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자, 그러면 혼자 여행 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친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여행의 주 목적이에요.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얘기를. 네.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여행을 가본 적도 있었고 그것 또한 즐거웠지만 원래 살던 곳에서 하던 얘기를 장소만 바꿔서 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랑 그냥 딴 장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느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와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정보도 얻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럴 경우 있죠. 그죠. 맞아. 왜냐면 그 사람은 안 볼 거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차피 그냥 그렇구나 위로해주고 그냥 안 볼 사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는 숙박도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런 호텔 이런 데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게스트하우스 좋아해요.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친해져요? 술이죠. 게스트에 모여갖고 네네네. 약간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때.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공용 거실에서 같이 이제 여행 얘기도 하고 음식거리도 좀 나눠 먹고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어쩌면 그 생각을 하고 오시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낯을 좀 안 가리시나 봐요. 네, 전혀. 그래요? 네. 전 낯 가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시는 편이에요? 제가 여행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거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 눈빛으로 한 잔? 먼저 이렇게 한 잔 눈빛을 보내요? 같이? 그러면 다들 오케이 하시고 다들. 그렇게 친해지시는구나. 네. 그렇게 친해지면은 남자들이 막 좀 껄떡대거나.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매너를 지키고. 그럼요. 그래요? 네. 그럼 반대로 주연님이 반대로 주연님이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다가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마음에 드는 인상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연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다 했지만 보통 게스트하우스 가면 제가 듣기로는 그런 목적으로 좀 많이들 간대요. 저도 들었어요. 주위에서 가서 막 썸을 타거나 아니면 뭐 불편한 일 있었던 걸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었죠. 여행을 제주도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도는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반대 코스로? 네. 공항에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하루를 묵는데 거기서 만났던 분들이 그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고 이 밑에쯤에서 만났어요. 다시?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에요? 돌면서?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사랑이 그렇게 되나? 여행지에서는 여행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제주도 한번 코스 돌아야겠네요. 좋은 꿀팁. 그냥 혼자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의 좀 시선이 의식되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평소에도 저는 원래 남 시선을 별로 의식을 안 해가지고 저는 제 여행은 제가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 그러기 바빴죠. 요즘은 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막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요즘은 유행이 많잖아요.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좀 아직까지 물어보죠. 뭐 혼자 왔어? 어디서 왔어? 근데 그게 뭐 제가 혼자 와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좀 말 걸기 편하니까. 맞아. 저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재미있게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버스를 오래 기다린다거나 시장에 들렀다거나 했을 때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말 거는 거 그런 거 좋고 특히 막 뭐 서울말 쓴다고 예쁘다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러면은 혼자 여행 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두 번째 버스킹을 하러 혼자서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갔어요. 아프리카. 예. 마다가스카르 자체에서는 이제 어떤 팀이 있었고요. 이동을 해야 돼서 가는 도중에 이제 모리셔스라는 데서 하루를 자게 됐는데 혼자서 예. 거기 모리셔스가 신혼여행지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바닷가가 예쁘고 그래서 예. 리허설 겸 한번 버스킹을 해볼까? 카메라 테스트도 할 겸 해가지고 예. 갔어요. 그때 제가 했던 종목이 장구춤이었거든요. 제가 장구를 다 풀어가지고 예. 캐리어에 싣고 한국에서 모리셔스를 갔는데 예. 짐을 빼서 다시 조립을 다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모리셔스에 저녁 8시인가 도착을 해서 시내로 나가서 짐을 풀고 장구를 다시 조립을 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새벽에 나가서 해 뜨자마자 이걸 했거든요. 시내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예. 했는데 예. 동네에서 조깅 하시는 분들이 조깅을 막 하다 말고 예. 막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그 예. 장면이 예.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 장구를 들고 그렇게 외국까지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다시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저도 그때 뭐에 홀렸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 그 네. 장구춤을 기획하고 연습하고 나가기까지가 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장구를 분해해서 포장해서 캐리어에 넣고 다시 꺼내서 조립을 하고 하는데 그때는 되게 뭐랄까 벅차오르는 어떤 에너지로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는 내가 왜 그랬지? 더 간단한 도구로 할 수 있는 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네. 멋있긴 했어요. 그럼 다음에도 여행을 갈 때 그런 공연들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공연을 하는 저도 좋고요. 사람들의 표정도 너무 좋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여행에 제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네요.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문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도 여행 얘기할 때 야, 나 어디 거기 갔을 때 어떤 애가 춤추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참 멋있었어.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공연 종사자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취미로 네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용기가 없어서 혼자 여행을 잘 못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여행도 많이 안 다녀봤고 네. 이렇게 좀 여행을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혼자 여행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나한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네.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일상을 탈출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좀 두려움은 뭐냐면은 혼자 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하니까 혼자 가면은 일단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괜히 가서 고생만 하고 올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지인들이랑 가면은 무조건 싸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그 장단점을 그냥 혼자 해결하고 끌어안고 싶은 게 있죠. 어쨌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가서 조금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갖고 뭔가 단점이 있더라도 그냥 혼자서 해결해버리고 그냥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이 좋으세요? 아니면 단체 여행이 좋으세요? 아직은 혼자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의 목적이 조용히 비우러 가는 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매년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엔 혼자 가야지 했는데 딱 그때가 되면은 못 가겠어. 언니 이렇게 차도 있는데 왜 못 가? 차도 있고. 아니 뭐 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막 그런 데를 돌아다니고 뭔가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봤어. 그 처음 발을 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그 긴장감 자체가 재밌었어요. 이제 뭐하지? 뭐하지? 그러면은 뭐 영무원님한테 가서 어디를 먼저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요소 자체가 다 여행의 요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길도 물어보고 길도 잃어보고 저 길 많이 잃어버려 봤거든요.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처음에 혼자 갔을 때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 그것도 좀 용기가 안 나요.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럴 수 있겠다. 대부분 오로라 헌팅을 가거든요. 밤 되면 차로 말 그대로 오로라를 쫓아서 막 가는데 이게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정보 공유를 해요. 어디 떴다 뭐 이런 식으로.